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게 예측하고 있는 선행의 원리를 이탈하거나 돌파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구름대는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는 선행하는 주가를 앞으로 당겨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예측하고 있는 가격들을 이탈하거나 돌파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런 자리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름대가 이렇게 선행하여 나타나고 있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포인트가 바로 매도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선행하고 있는 이 구름대, 이 선행 스팬의 원리를 하향 돌파하거나 상향 돌파하게 될 경우 결국 주가의 반전이 일어난다. 즉 일목균형표에서 예측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반전시켰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진입하는 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구름대를 돌파해도 안 가는 경우가 많던데요. 여기서 구름대를 하향 돌파해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던데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볼 때 단순하게 1분봉으로만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손총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으로는 15,000원부터도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해손총각 고객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선물 일목균형표에 대한 최종적인 영상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 영상만 보시면 나는 해외선물 매매에서 혹은 일목균형표를 사용할 줄 모른다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일목균형표는 이런 거구나, 나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일단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목균형표에 관련된 영상들과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를 전부 다 사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해손총각이 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와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선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좀 식상하지만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잡고 갈게요, 여러분.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일목균형표라고 하면 일목산인이 개발한 이 지표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일목균형표의 개요는 어떠냐? 이 일목균형표 하나로 모든 주가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원리를 담은 지표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일목산인이 이 일목균형표를 만들게 된 계기도 이 채권 매매에서 이 채권 가격의 흐름과 추이를 예측하기 위해 만든 지표예요. 이 채권 매매에서 쓰이던 일목균형표가 이 주식 매매나 이 선물 매매에서 잘 맞냐? 안 맞는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배경이고 결국에 원리를 보면 그렇게 잘 맞지 않는 지표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일목균형표라는 게 다양한 재료들을 한데 모아서 만든 퓨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목균형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구름대죠. 이 빨간색 구름은 우리가 양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란색 구름은 이제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이 선행, 주가의 선행 원리를 이용한 선행 스팬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여기 뒤에 따라오는 이 하늘색, 이 선이 바로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의 경우는 차트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 스팬, 후행 스팬,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평균값의 격차나 주가가 선행하는 원리에서 캔들이 이탈하느냐 돌파하느냐, 혹은 후행적으로 주가를 뒤로 밀어놓은 가격을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 이런 여부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범용성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런데 이 지표들을 여러 개를 설정해두고 뭔가 일목균형표 자체가 굉장히 딥하고 어려운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목균형표에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소를 단일로 하나하나 까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는 지표가 일목균형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 이 검은색 전환선과 노란색 기준선만 열어놨어요, 제가. 이 전환선은 어떤 의미냐? 단기적인 가격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구의 값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 노란색 기준선은 장기 가격의 평균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준선은 거의 26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즉 9개의 캔들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서 단기적인 가격으로 보고 26개의 캔들의 평균 가격을 장기적인 가격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9개의 캔들의 평균 가격이 26개의 캔들의 평균 가격을 돌파하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매수 포지션을 잡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26개의 캔들의 가격을 9개의 캔들이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자리는 즉 매도 포지션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값을 이렇게 9와 26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한 달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과 일주일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계산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가격이 이렇게 설정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26과 9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일주일과 한 달을.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후행 스팬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후행 스팬의 경우는 일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건 일목균형표에서 안 봐도 되는데 후행 스팬만큼은 꼭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일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후행 스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후행 스팬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후행 스팬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현재 가격에서 26개의 캔들의 값을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이 주가의 흐름을 그냥 26개의 뒤로 밀려놓은 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후행 스팬도 과거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원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아요. 이 과거 주가에 후행 스팬을 터치하거나 이탈을 했을 때 혹은 돌파를 했을 때 이 자리를 기점으로 현재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과거 캔들의 후행 스팬의 가격을 이탈한 자리, 이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현재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과거의 후행 스팬이 이탈한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넘어섰을 때 바로 이 캔들을 매수 타점으로 잡는 거예요. 즉 과거의 후행 스팬을 이탈하거나 돌파한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 혹은 이탈하는 자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 포지션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거의 후행 스팬을 돌파한 매수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럼 이 자리를 다시 이탈을 했을 때 다시 이탈한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매도 타점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선물 매매에서 매수 매도 포지션 양쪽으로 다 잡을 수 있다 보니까 비교적 후행 스팬의 활용도가 좀 더 넓은 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즉 과거의 움직임에서 현재의 진입 타점과 근거를 찾는다라는 게 이 후행 스팬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구름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름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구름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구름대라는 게 결국에 선행 스팬, 즉 선행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빨간 구름은 양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파란 색깔 구름은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오늘 설명드릴 이런 방식에서는 양운, 음운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게 예측하고 있는 선행의 원리를 이탈하거나 돌파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구름대는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는 선행하는 주가를 앞으로 당겨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예측하고 있는 가격들을 이탈하거나 돌파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런 자리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름대가 이렇게 선행하여 나타나고 있을 때 이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포인트가 바로 매도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선행하고 있는 이 구름대, 이 선행 스팬의 원리를 하향 돌파하거나 상향 돌파하게 될 경우 결국 주가의 반전이 일어난다. 즉 일목균형표에서 예측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반전시켰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진입하는 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구름대를 돌파해도 안 가는 경우가 많던데요. 여기서 구름대를 하향 돌파해도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던데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볼 때 단순하게 1분봉으로만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름대든 후행 스팬이든 기준선이든 전환선이든 단기 1분봉의 값보다 평균적으로 저는 15분봉, 30분봉에서 오히려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도 충분히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름대를 똑같이 돌파하고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1분봉에서 잠깐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하는 것과 30분봉 혹은 1시간봉 이상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을 때와는 이 구름대를 보는 매수 타점과 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순히 일목균형표를 설명드릴 때 무조건 1분봉에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방식은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가장 기초적인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도 단순하게 1분봉이 아닌
5분봉, 15분봉 이상에서 보는 것도, 혹은 30분봉, 1시간봉 이상에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포인트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1분봉에서 구름대 돌파 이탈만 보고 틀린 그림 찾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다른 지표들에서도 전부 해당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차트와 캔들에게도 충분한 시간과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주가를 해석해도 늦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매매법과 전략은 제가 앞으로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으로는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2계약 기준으로는 15,000원부터 대회 선물 거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셔도 되고,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선총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